예, 어제 결국 시장이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근데 요즘은 하도 빠지니까 약보합만 돼도 이렇게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뉴욕 시장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이마람 특파원님 불러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뭐 CPI, 네, 물가 지수를 기다리는 한 네, 주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그와 관련돼서도 시장이 좀 움직였는지 대기하면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봅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간밤 뉴욕 시장 좀 쭉 업데이트 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내일 뉴욕 시간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수에 대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조심스러운 관망세가 펼쳐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1%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3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S&P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계속해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를 확인해 보고 가자는 이런 관망 심리가 주심을 증시에 이제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간밤의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3bp 이상 내리면서 약 3.9% 가량에서 등락을 했는데요.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주가의 하단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지금 영국에서는 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길트 같은 경우 오늘 30년물이 5%를 돌파를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 영국 중앙은행의 개입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환 같은 경우 달러화는 전장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 이어갔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DXY가 현재 113.2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장 대비 이제 부합 수준입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2.3%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87.2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유가는 무려 5.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CPI 대기 모드가 시장에는 좀 짙은 것 같습니다.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좀 확인을 해보고 가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좀 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CPI가 진정 공배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직은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출렁거릴 것 같다라는 예상도 많던데 현지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인 CPI 발표를 이제 임박한 상황입니다.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 9시 30분에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월가 전문가들은 9월 CPI가 크게 진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 9월 CPI의 헤드라인 피겨인 전월 동기 대비 상승률을 8.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월인 8월에는 CPI가 8.3% 상승을 했었는데요. 전월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8%가 넘는 4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물가가 유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비로 해서는 이제 오히려 물가가 더 상승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 전월에 대비해서 어, 그 9월 CPI가 0.3% 상승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월에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었습니다. 네, 근원 CPI 같은 경우도 다소 이제 상승률을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저널 전문가들 근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을 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월 수치는 6.3% 상승이었고요.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의 경우 0.4%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월에는 0.6%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상치가 지금 헤드라인은
8.1%, 코어는 6.5%네요. 오늘 저녁에 이 숫자보다 이제 큰지 적은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PPI는 이제 나왔는데 PPI 숫자는 뭐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예상보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CPI 결과를 앞두고 미국의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도매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PPI가 전월 대비로 0.4% 상승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월에 대비해서 0.4% 오름세를 보인 건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계속해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방향을 튼 모습이고요. 이 도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로 해서는 전월치보다 소폭 상승률이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 월간 기준으로 해서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 여전히 이 월가의 물가 우려를 증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도매 물가 같은 경우는 결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물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선행 지표입니다. 이제 향후 소비자 물가의 전이가 될 수 있는 선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다소 후행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CPI에 비해서도 어쩌면 이 향후 인플레에 대한 더 정확한 이런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도매 물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네, 선행 지표인 PPI가 또다시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향후 물가가 또 어떻게 안정세를 보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보일지 좀 궁금해지고요. 연준의 9월 의사록도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연일 좀 화제가 되고요. 그분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투심이 굉장히 좀 많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준 9월 의사록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75bp 금리 인상을 당시에 단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의사록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연준 위원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기존과 같은 의견을 되풀이를 했는데요. 대부분 참석자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조가 더 제약적인 수준, 경제를 어느 정도 제약시키는 수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스톱 앤 홀드 팔리시 정책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제약적인 정책 기조로 금리를 높인 후에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연준 위원들 일부가 계속 하고 있는 발언 중에 이 긴축을 하는 것이 과하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런 의견을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된 논의가 지난 9월 FOMC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이 FOMC 의사록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 많이 위원들이 이제 인플레에 작게 조치하는 비용이 인플레에 조치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코스트를 가져온다. 즉 이제 과하게 대응하는 것이 적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연준의 오버슈팅 정책을 과도하게 하는 거에 대한 연준 내부의 경계감보다는 지금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플레를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라는 이런 점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일부 위원들이 이제 이런 패드의 긴축이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경제 전망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몇몇 위원들은 이 경제 전망의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제 성장률 전망이나 실업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경제적인 어떤 역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긴축의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정책의 영향을 평가를 해서 결국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9월 FOMC 의사록을 봤을 때 의사록은 상당히 호키시한 매파적인 모습입니다.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의견을 많은 위원들이 나타냈고요. 또 연준 위원들이 이번 9월 FOMC 조인에서 피벗, 이제 정책 전환, 조금 더 완화적인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빨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이번 9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미 시장은 매파적인 연준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서프라이즈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점. 예, 요즘 뭐 연준 의원들이 뭐 다 짜고 하듯이 전부 다 이렇게 허키시하게 얘기하니까 의사록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사실 장중에 보면 그 오전에 이렇게 좀 오른 이유가 이 연준의 의사록이 그래도 약간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캘리브레이트 하겠다. 뭐 그런 거에 지금 사람들이 좀 보고 좀 올랐고 오후에는 이제 다시 CPI 걱정 때문에 내려왔지만 어쨌든 연준의 의사력은 호키시한 것보다는 이런 말도 했어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캘리브레이션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제 연준 의사록에서 calibrat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calibrate라는 단어는 이제 눈금을 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이 맥락에서 보자면 미세 조정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지금 향후 긴축의 속도를 캘리브레이트 해야 된다. 향후 긴축의 속도를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긴축의 속도를 미세 조정을 해야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경제 전망에 대한 아주 심대한 어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세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연준 위원들이 이런 강력한 긴축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정책을 미세 조정해서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제적인 역효과를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9월 의사록에서 우리가 조금 건져낼 수 있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뉴스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꼼꼼히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네.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리고 다른 분들 모건 스탠리, RBC, 뭐 IMF 쪽에서도 계속 이제 그 시장 코멘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 9월 FOMC 의사록에 따라서 연준의 피벗 정책 전환이 조만간 일어날 일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월가에서 조금 더 굳어지는 중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의 주식 수석 투자자이자 CIO도 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맞서고 있는 당면한 임박한 피벗은 없다라고 좀 일축을 했습니다. 연준이 피벗하는 조건은 실제로 경기 침체가 굉장히 명백하게 다가오거나 연준이 명백하게 대응을 해야 할 특정한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연준이 아마 피벗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윌슨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매파는 아니고요. 그 월가에서도 가장 조금 약세론자인 이런 의견을 펼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월가에서도 S&P 500 연말 전망치를 이제 하향하는 콜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월가 투자 기관인 RBC 캐피털 마켓츠가 연말 S&P 500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4,200을 보고 있었는데 연말 S&P 500이 3,800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3,000대로 이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한 건데요. 이제 올해와 그리고 내년 주당 순이익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RBC 수석 주식 전략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어닝 전망치가 충분히 낮춰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과 똑같은 지적인데요. 이 어닝에 대한 충격이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몇 달 동안 주가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가 지금 주식시장이 현재 수준보다 20%더 폭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상당히 좀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지지 발언을 하는 어떤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그리고 IMF 연례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연례 총회 이제 참석을 한 IMF의 통화자본시장국장이 JP모건 CEO의 이 같은 분석, 주가가 20%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충분히 타당한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 이제 S&P 500이 추가 조정을 받는 것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극도의 무질서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채권 시장이 질서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태가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대규모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전히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아주 대규모의 위기는 아닐 것이다. 좀 어딘가 모르게 많이 좀 들어본 네. 요즘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네. 내용의 어떤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간밤의 3대 지수는 어쨌든 혼조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CPI를 기다리면서 대기 중이다. 그런 분위기가 짙다라고 앞서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요. 섹터별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섹터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 중에 소비재라든지 에너지 종목을 제외를 하고는 전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도 간밤 혼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시총 대형 상위 종목들이 엇갈린 흐름을 보인 모습입니다. 지금 에버코어 ISI에서 오늘 이제 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하나 내놨는데요. 지금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 메타와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를 자사의 탑픽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제 펩시코가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펩시코의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펩시코는 지금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인데요. 주가는 오늘 4%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백신주 중에 모더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9%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모더나가 암과 관련된 백신에서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상방 부스트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 CDC와 FDA가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어린이에게 접종하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백신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뉴욕 시장 다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